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수연이야. 안녕, 나는 승원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2026년 3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베팅온 팩트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유의해서 들어줘.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바로 갈게. 이번엔 뉴스다. 서바이벌 게임이 많고 많지만 이번에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린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 서바이벌의 왕 장동민부터 8인이 모여 외부와 단절된 채 뉴스의 진실을 가려본다. 팩트 올 페이크. 베팅온 팩트 1화부터 4화까지 리뷰해볼게. 진실 혹은 거짓. 좀 옛날 건데. 나 그렇게밖에 기억을 못하게 했더라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인데 어떻게 봤어? 나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서바이벌 예능이다 보니까 요런 류의 장르를 좋아한다면은 추천. 원래 서바이벌 예능을 안 좋게 본다, 좀 재미가 없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추. 왜냐면은 이번 이 베팅온 팩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내가 응원하고 싶은 출연진은 응원하게 되지만 내가 별로 이렇게 원래도 좋게 안 봤던 유명인이야. 그러면은 그냥 계속 끝까지 싫어할 수밖에 없게끔 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그 답답함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편애가 생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뭐 서바이벌 예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저는 원래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로 입문을 하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까? 오. 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더 낮은 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명작들이 이젠 좀 많이 생겼잖아. 더 지니어스 시리즈라든지 크라임씬도 그렇고. 이게 좀 요런 서바이벌 예능 장르가 좀 많아져서 얘로 굳이 입문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봤어. 좀 분석 좀 했지. 수연이는 어떻게 봤어? 나는 본다. 나는 신선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 재밌더라고. 특히 모두가 탈락을 안 한다는 점도 좀 새롭고, 또 나도 하나의 플레이어가 돼서 진짜와 거짓을 가려내는 게 좀 재밌었어. 그치. 왜냐하면 이 뉴스가 어려운 수학 문제도 아니야. 맞아. 무슨 뭐 포커도 아니야. 그렇지. 그냥 누구나 진짜 혹은 가짜만 구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접근성도 높고 또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어려운 면도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재밌었어. 근데 나도 이거 보면서 사실 우리도 가장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입장에 있잖아. 근데도 엄청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모두가 우리 좀 뉴스 좀 본다 하는 사람들 사람들인데 모여놨는데도 진짜 어려워하는 거 보고 헷갈려하잖아. 나도 근데 그 장면에서 근데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정말 재밌었게 봤던 포인트이긴 해. 특히 양당의 대표 그러니까 여성 정당인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 재미도 있었지만 입문작은 아닌 것 같다. 뭐 서바이벌로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난 오히려 뉴스니까 그치. 누구나 쉽게 볼 수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있다. 생각을 했어. 그치. 그런 면에서 또 괜찮은 것 같네.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오빠가 누굴 골랐는지부터 들어보자. 나는 이제 이 서바이벌 예능에 어느샌가 터줏대감이 돼버린 우리 장동민 개그맨을 선택을 했어. 유명하지. 그냥 서바이벌 예능의 신이야, 신. 인정해. 내가 봤을 땐. 이 장동민은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출신인데 1979년생으로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이야. 뭐 장동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지니어스 시리즈, 그리고 피해 게임, 그리고 크라임씬 등등 이제 다양한 서바이벌 예능에서 엄청난 활약 등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번 베팅온 팩트에서도 이 게임의 룰을 듣고 완벽하게 이 장악하는 정말로 어나더 레벨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 갖고 놀아. 그냥 여기는 장동민의 놀이터야.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모래성의 주인이야. 난 그래서 너무 이게 또 찬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보게 됐는데, 특히 이제 누가 봐도 불리했던 찬반 토론 게임이 있었잖아. 지금도 막 쇼츠나 이런 걸로 이제 요즘 돌고 있던데. 그래? 그 유명한 것 중에 교권 위반이다 하면서 위원회에서 교사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딱 하면서, 장동민은 어디 정당 출신도 아니고 어쩌면 그냥 개그맨이잖아. 그치. 그랬기 때문에 더 시원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역시 템포가 다르다. 어, 뭐 호소력이 더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 장면 진짜 재밌게 봤는데 대단했지. 그러니까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다른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역시 호소력이 남다르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 두 번째는 뉴스에 이게 진실인지 페이크인지 찾는 거에서 베팅하는 게임에서 확실히 서바이벌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답게 베팅을 하면서 다 카운팅을 하잖아. 그래서 상대팀은 최소 너희 5,800밖에 없구나. 그러자 바로 5,900을 때려가지고 이건 우리 거야 딱 가져가는 모습에서 역시 승부사 기질.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긴장감과 재미를 한꺼번에 준 것 같았어. 맞아. 그래서 난 그 두 개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 그 뉴스 경매지. 뉴스 경매에서 야 이거는 진실만 안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난 5,800인데 여기서 예원이가 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라고 3번이나 물으면서 얘가 페이커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다. 난 그래서 다 반대로 있잖아. 내가 만약에 거기 출연진이었잖아. 난 중간쯤에서 이미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나는 장동민 눈치 보면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니 게임이 너무 여러 개야. 마피아도 해야 돼. 배팅도 해야 돼. 팩트도 찾아야 돼. 그래야 재밌지. 그치. 근데 너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아무래도 장동민이었던 것 같아. 수연이는 누굴 뽑았어? 나는 시사평론가인 진중권 평론가. 매우 유명하신 평론가시지. 난 사실 이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 뉴스 그치. 헤드라인으로도 나오고 또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기도 하잖아. 맞아. 근데 이 정치란 게 잘 어렵다 보니까 누군지 굳이 깊게 알려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보니까 꽤 신기하더라고. 그 이름만 봤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이 진중권 씨는 1963년생으로 교수이자 시사평론가야. 그치. 1994년 출간한 미학 오디세이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1998년 월간 문화지에 극우 멘탈리티 연구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평론가로 이름을 알렸대. 이후 정치권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에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해. 그래서 본인은 진보 성향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또 조국 사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중권 씨를 두고 별명을 모두깍이다 라고 붙였다고 하네. 근데 나도 이 진중권 씨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왜? 그때 무슨 토론 프로그램이었나? 어. 거기서 유명한 대사님이 그게 있었거든. 지금 토론이는 감정에 호소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그런 되게 유명한 게 있었거든. 지금 본인은 감정 쪽에 휩쓸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막 하면서 그 대사가 그 당시에 나 중학교 때 엄청 막 그 밈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그걸로 진중권이 그 당시에 SNL에도 한번 출연을 했던 맞아. 걸로 기억하거든. 필모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억이 남아. 나는 그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확실히 100분 토론에 정말 많은 맞아. 패널로 나온 건 맞아. 거기서 제일 유명했고 그 외에도 JTBC 뉴스의 고정 패널로도 활동을 했고 속사정 살롱, 강적들 등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MC도 맡았어. 그래서 나도 이번에 그 프로파간다 스테이지 2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100분 토론에 계속 불려갔구나. 토론 깡패야. 그 100분 토론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하다. 그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나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디스전으로 시작을 해. 맞아. 수업한 줄 알았어. 정말 그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한 거 있잖아. 그걸 그냥 틀더라고. 그냥 보여주잖아. 그래서 진중권 앞에서 교수님 하다가 갑자기 인터뷰에서는 막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그냥 발끈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냅둬라.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약간의 초연함? 제일 연장자의 초연함이 느껴졌달까? 그래서 나도 그 장면 좀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프로파간다. 예원팀에 들어가시잖아. 맞아. 예원팀에 들어가서 다소 불리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그치. 그게 거의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서 굉장히 설득될 만한 논거를 꺼내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이게 정말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구나가 노하우가 남달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바꾼다는 뒤바뀌는 거. 게 정말 어려워. 맞아, 어려워. 근데 앞서서 예원이나 이용진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설득이 잘 안 돼. 그치, 안 되지. 약간 그냥 부차적인 얘기를 제일 큰 논거로 꺼내서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설득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진중권이 마지막 타자로 나와서 토론을 할 때는 아 그래 이 정도는 들고 나와야 설득이 좀 될 만하지 그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이래서 토론으로 유명하구나 라는 걸 알았던 포인트였어. 아, 근데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는 확실해.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가서 우리가 또 진짜와 가짜를 찾는 그치. 지금 4화까지 봤으니까 네 가지의 큰 게임이 있었거든. 나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이러했던 팩트 앤 이제 페이크 이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 이 기사 내용 제목을 보고 팩트인지 아니면은 페이크인지 맞추는 게임이잖아. 내가 이 게임을 인상 깊게 본 게 요거는 누군가에게는 나는 시사 상식이 대해서 풍부한 사람이야라는 것도 보여주긴 하지만 나는 알다시피 이제 장동민의 신도거든. 모든 걸 예측해서 게임했다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 처음에 예원이한테 너는 뭐 같아 이거? 페이크 같아? 팩트 같아?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해. 틀렸어. 그때부터 이제 장동민이 이제 얘는 틀렸기 때문에 내가 몇 개 맞추면은 내 말을 따를 거다.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 와, 근데 거기서부터 역시 시작하셨군요. 신이시여 시작하셨군요 하면서 아 역시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재밌거든. 그치. 그래서 보게 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특히나 개그맨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씩 가려서 해? 가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장동민은 그냥 대놓고 말하잖아.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러고 여기 대한민국이야 하면서 막 찾아내는 게 너무 웃겼고 저 기사를 정확하게 본 적은 없지만 야 반대로 생각을 해봐. 이런 인거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찾는 거. 그래서 기사를 많이 본다고 기사를 많이 보고 저거에 대한 시사 내용이 있다고 해서 팩트인지 페이크를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야 너가 자영업자인데 저렇게 한대. 그럼 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야? 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때 살짝 나도 배운 느낌이었어. 저런 식으로도 진실과 페이크를 좀 찾아낼 수 있겠구나. 보는 눈의 차이?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시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 헷갈려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 맞아. 그래서 근데 적당히 아니까 반대로 하면 야 내가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판결이 나온다? 근데도 그랬으면 이거는 이 정도 이슈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알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슈로 갔어야 됐을걸? 근데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일 확률이 높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 그럴 수 있겠네? 약간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 맞아. 더 넓게 보는 게 재밌었지.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게 이 팩트 앤 페이크였던 것 같아. 수연이는 어떤 거 좋아했어? 나는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아까 계속 말했듯이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여론을 장악해라.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 제일 재밌었어. 근데 이거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좀 뒤로 밀어두고 뉴스 경매는 4화에 나와. 맞아. 근데 이 뉴스 경매도 재밌는 거야. 나는 이게 두 가지 게임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를 찾아내는 것도 있었지만 서로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측하면서 이 뭔가 배팅 시스템 이게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배팅 시스템을 이해한 건 장동민 팀밖에 없었어. 없었어. 나머지는 그냥 다 저 뉴스가 팩트이냐 페이크이냐 그거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 박성민 강전의 팀이 제일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6라운드에서 장동민 예원팀의 전략에 휘말려서 그치 블러핑에 휘말려가지고 코인을 잃고 결국 7라운드를 정말 원하는 대로 갖고 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보면서 게임은 역시 이렇게 하는군. 역시 갓동민. 역시 남들보다 한 수 위를 보는구나. 야, 그치. 예능 짬바가 역시 어디 안 가. 진짜 너무 거의 제갈량 같았어. 나는 그래서 이 4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4화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다음화가 계속 궁금해지기는 해. 맞아. 그러면 이게 계속 팩트 뉴스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한번 요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직접 정의하는 진짜 뉴스란 무엇인지 아, 사실 조심스럽지만 말해볼게. 얘기해봐. 야, 요즘처럼 사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 사실 뭐 AI도 너무 발전했고 사실 뭐 궁금한 것은 물으면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이제는 속도보다는 신뢰가 더 큰 가치라 생각을 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누가 먼저 올리냐의 싸움이었다고 하잖아. 그래야 이 속도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속도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 다 빨라. 0.1초 차이야. 뭐 그거 올림픽 신기록 세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신뢰 있게 쓰냐가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뉴스는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뉴스. 중요하지.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책임을 질 수 있는, 본인이 쓴 기사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좀 제대로 된 거, 그런 의미 전달하는 게 요즘에 가장 어울리는 진짜 뉴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뱉어봅니다. 아니야, 맞는 말이지. 나는 중립성이 담긴 뉴스. 왜냐면 소식이라는 게 누가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이 담겨. 맞아. 근데 최대한 사실만 담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게,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게 그나마 중립성이 보장되는 뉴스지 않을까. 그래서 그치. 그게 괜찮은 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근데 사실 뭐 인터뷰가 들어가던 뭐가 들어가면 중립성이 좀 깨지기 마련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사람인지라 중립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맞아.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언론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치. 어떤 뉴스를 전하고 싶을까? 나는 요즘 뭐 뉴스가 다양하지만 속보도 있고 단독 뉴스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느냐? 정확하고 깊이 있게. 조금 다양한 뉴스를 막 넘쳐나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완전 모서리를 만들듯이 파고들어가지고 해주면은 그게 보는 사람들, 시청자로 하여금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수준이지만,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파고들면은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해서 좀 더 하나라도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오빠가 조금 직접 보도해보고 싶은 뉴스는 심층 취재. 맞아. 해서 그래도 그런 것 같아.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한다는 건 힘들어. 근데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뭐 하나 정도는 남들한테 말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 수연이는 어떤 거 해보고 싶어? 나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거. 그럼 코너 한번 관심이 가. 왜냐하면 이 팩트 체크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맞아. 이거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이 뉴스가 어느 시각을 많이 담았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특히 뭐 간단하게라도 SNS에서 이런 카더라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건 팩트다,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요즘에는 워낙 그런 뉴스보다도 SNS를 통해서 정보를 더 빨리 얻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맞아. 그리고 심지어 AI를 사용했음에도 AI 사용 표기를 안 할 때도 많아.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드르륵탁으로 넘어가서 이 버라이어티 예능 장르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을 한 개씩 꼽아보자. 나는 조금 웃겼던 걸 뽑았거든. 어떤 거? 자택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결이 됐잖아. 그래서 장동민이 정말 진심 텐션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화장실에다 그 회사에서 미끄럼 방지 그걸 설치해줘야 되냐 막 이러잖아. 근데 나도 사실 들으면서 자택근무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나 약간 그 생각 들거든. 그러면은 자택근무를 하는데 화장실에 미끄러졌어. 아니면은 화장실이 더러워. 이건 본인이 청소를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져야 된다고? 나도 약간 조금 들으면서 혼동이 오더라고. 그 노동자의 입장이 대보셔야죠 이러는데도 나 솔직히 답답했어.
근데 노동자는 장동민이 더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렇네 나도 이거 조금 약간 맞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데 그 화낼 때 목소리가 너무 그냥 정말로 여기서 끌어오르는 듯한 분노로 말하니까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맞아. 근데 그런 게 또 헷갈리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이 너무 그치, 많아가지고 이건 또 되고 왜 이건 또 안 돼?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냥 보면서 웃겼어 그 장면이. 수연이는 어떤 거 뽑았어? 나는 프로파간다.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 그게 진짜 재밌었구나. 진짜 재밌었어. 그 뉴스 진위 여부 가리는 거 그거는 그냥 yes or no잖아. 그치. 근데 이 스피치는 어느 포인트를 공략하냐가 잘 보이니까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페이커란 존재도. 이 장동민이 우세할 수 있는데 일대 다수의 그치. 그걸로 몰아가니까 이 그림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 장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럼 오늘 우리가 준비한 2026년 3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베팅온 팩트 리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 아직 안 누른 사람 없지?